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수능 디데이 10월부터 시작하는 한국사 1등급 만들기 초초대작전.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사 잘 나오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파트는 크게 4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흥선대원의 정책과 개항 이후의 근대적 개혁의 추진, 요거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5년간 수능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부터 볼게요. 먼저 신미양요 나왔네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조미소 통상조약 나왔었고, 자, 청하고 조청 상류수능 무역장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2번이나 나왔고요. 자, 정부의 개화 정책, 그리고 자, 갑신정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2023년 대비 올해 자, 모평에서는 뭐가 나왔냐?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신미양요부터 운요 사건까지의 사건들 나열해서 순서 맞히는 문제, 병인양요, 자, 1번하고 조일 통상장정, 그리고 자, 정부의 개화 정책, 개화 사상가 박규수, 그러면 이모군란이 4번 나왔습니다. 갑신정변이 2번 나왔죠. 그래서 특히 흥선대원군의 정책, 그 다음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대원군의 정책과 개항 이후에 근대적 개혁의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흥선대원군, 그러면 대원군이 뭐예요? 고종의 아버지죠. 자, 고종이 12살에 왕이 올라가.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자 10년간 정치 펴주는데,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자 1873년 10년간 자 정치를 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19세기 초 썩은 정치를 개혁해야겠죠. 그래서 자 세도 정치를 끊고 왕공화가 정책. 그래서 세도가를 내쫓고 자, 서원을 대거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자 명나라 사당이었던 만동묘도 여러분 없애버려요. 그래서 유생들의 반발을 샀고요. 또 하나 조선 후기 자, 국가 최고 기구였던 비변사를 축소 또는 약화시키고 나중에 없애버리고요. 자, 의정부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정부 행정을, 그리고 상군부를 부활시켜서 상군 군사를, 그래서 행정과 군사를 분리시켜요. 그 다음에 법전, 대전 회통이란 법전을 둡니다. 영조는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는 대전 통편,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복궁을 다시 만들어요. 지금 경복궁 태조 이성계가 만든 거 아닌가요? 예, 맞죠. 근데 임진왜란 때 다 불타게 돼요. 그래서 자, 허벌판이었던 경복궁을 다시 만드는데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강제 자, 기부금, 원납자, 원하면 납부에 강제 징수했고요. 당백전이라는 고액 화폐를 남발했고, 그리고 뭐 백성을 강제 동원시켰고요. 그리고 또 자, 이 세도가들을 누르기 위해서 인재를 고르 등용시킵니다. 자, 그리고 민생 안정책을 폈어요. 자, 19세기 초에 세도 정치하에서 백성을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걷었는데, 이게 여러분 임수밀란의 원인이었잖아요. 자, 삼정이란 전정, 군정, 황국을 얘기하는데, 전정 다시 여러분 토지 조사해요. 이거 그냥 한번 쭉 보면 되고, 자, 중요한 건 군정입니다. 그래서 영주의 균여법은 자, 일반 백성들, 양인 또는 농민반 분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거고요. 여기는 드디어 그동안 특권층이었던 양반에게 군포를 걷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반들이 군포 내야 되는 게 호포제 또는 호포법이 있고요. 자, 양반 유생들의 반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황곡제도, 봄에 곡식을 자 대여하고 자 빌려주고 가을에 걷어들였던 이 자 황곡제 없애고요.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사창제란 그야말로 살인 양반들이 백성을 도와줬던 이런 사창제, 민간에서 양심적인 양반들이 백성을 도와줬던 사창제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근데 대원군이 73년에 하야하고 고종이 22살에 직접 정치를 피게 됩니다. 자, 고종은 자, 민시세력과 함께 개화 정책을 피는데요. 아직 우리의 개화 정책이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또 문호가 열리게 되는데, 자, 고전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자, 대원군은 요 시기 1863년부터 1873년에 밖으로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는 거예요. 밖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폈고, 여기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자, 제일 먼저 자 1860년 병인년에 박해, 즉 천주교 박해합니다. 프랑스 신부 등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 죽였고요. 그 다음에 또 그해 이게 첫 번째 사건이야. 자, 두 번째가 제너럴 셔먼 사건. 미국 배를 자 우리가 불태워버렸죠. 그냥 불태운 거 아니죠. 미국 배가 평양에 들어와서 평양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자 죽이고 그러자 이때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 지하에 미국 배를 불태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게 다 66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바로 병인박해에 반발해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됐죠. 동네 어디? 강화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자, 한성근, 양원수가 자 어쨌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때 프랑스가 물리가면서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해 가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이 자 오페르트 이런 여러분 자 오페르트 독일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합니다 이 입에 D 이렇게 뭐 크크크크 이런 발음이 자 독일 발음이잖아요. 독일인이라는 걸 기억해. 자 독일 상인이 흥선대군 아버지 무덤을 독을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국배 2번 사건 자 미국배가 우리나라에 와서 불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또 반발해서 신민년에 자 미국이 우리나라 이 땅 어디 강화도에 그래서 또 자 강화도에서 어지연 장군 부대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양료 병인양료와 신미양료를 물리치고 자, 이때 대원군은 척하비를 교류할 수 없다는 척하비를 자 방방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고종이 드디어 1873년에 직접 정치 피게 되죠. 근데 아직 개화 정치에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서 1876년에 일본한테 강제로 문호가 열리게 됩니다. 불평조약의 시작이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강화도 조약 또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수호라는 게 외교를 맺었다는 얘기거든요. 수호 조기를 맺습니다. 자, 백익원 운요 사건 또는 운양호 사건. 일본 배가 우리나라에 왔고 우리가 일본과 1811년에 국교가 단절됐는데 단절된 상태에서 일본이 자 우리 인천 쪽을 공격하니 당연히 우리가 자 공격했고 일본 요걸 빌미로 문을 열게 됩니다. 자 내용을 좀 알아주세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써 있지만 절대 자주국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 부정하기 위한 거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계왕국 부산, 원산, 인천 즉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 해안을 자유롭게 침략할 수 있는 해안 침략권과 자 치해법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메시아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이었고요. 이어서 후속 조치로 조일 수호 조교의 불혹. 자, 여기서는 개항장에서 즉 부산, 원산, 인천에서 일본 상인은 사방 십리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다. 이런 무역을 뭐라고 하냐면 거류지에서만 무역한다. 거류지 무역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 또는 조일 통상장정. 근데 이 조일 통상장정이 1876년도 거가 있고 1883년 거가 있는데 자 1876년 거는 여러분 세 가지 무입니다. 삼무. 1번이 조선과 무역하는데 관세를 내지 않겠다는 거야. 항구세도 안 낫겠다는 거야. 그리고 쌀이 무제한 유출됩니다. 엄청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82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자 미국하고의 조약 자 이 조약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특히 자, 이 황준셴 저의 발음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좀 강하게 오버했죠? 청나라 사람이야. 청나라 사람 황준셴이 조선을 생각해 주는 척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조선 책략인데 조선인의 러시아 때문에 골치 아플 거야. 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늘 그랬듯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 강화도장 맺었으니 자, 그래. 결합해. 그러면서 갑자기 연미로를 얘기해요. 연미로. 즉 연미론이란 미국과 연합해야 되지 않냐라는 연미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자 이 연미론이 여기서 나오게 됐고요. 서양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통상을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아까 요 조일 통상 장정에서는 일본이 자 무관세 이론도 안 냈지만 여기선 조금 냈어요. 관세 냈고 더 큰 거 얻어냈죠. 최국대우. 최국대우란 최고의 혜택을 받는 나라, 즉 VIP를 누가 우리나라에서 얻게 된다면 그 나라와 동등한 대우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 자는 어중조정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 82년 조약을 맺고 자 미국의 보빙사라는 사절단 나갔고요. 자 박정량이 또 대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자, 어떤 자, 개념들 요 조미소 통상조약의 개념 한번 잡아볼게요. 자,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최국대우가 들어갔다. 최고 혜택 받는 나라 들어갔죠. 통감부 여기서 나오면 안 되고요. 병인박해 아니고요. 자, 조선 책략 유포가 조약 체결의 배경이었다. 맞죠?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이어서 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부의 정책이에요. 자, 정부의 정책. 자, 정부는 자, 1873년 고종이 직접 정치 폈지만 아직 개화 정책이 무르익지 못한 상태에서 1810년 강화도 제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자, 통리 기무 암을 둡니다. 근대화 기구예요. 12개 관청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군제, 조선후기 5군영을 2영으로 축소시키고 신식군 별기군을 두어요. 그 다음에 해외에 이제 시찰단 파견하는데 수신사는 외교관이고 나머지는 문물 시찰단이에요. 그래서 수신사, 강화도 조약 이후에 1차 수신사 김기수 등등등 2차가 김홍집. 이 김홍집이 들어올 때 황준션의 조선책략을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자 1번에는 조사 시찰단을 또는 신사유람단이라고 하죠. 자, 청에는 영선사를, 미국에는 보빙사를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가 개화정책 피자 양반 유생들은 정통성리학 지키고 자, 천주교 이퀄 외세를 물리치자라는 위정척사 운동 또는 위정척사 사상이 전개되는데 여러분 자, 60년대는 통상반대. 자, 그 다음에 70년대는 강화도 조약 당시 개항 불가. 그래서 최익현의 자, 외양일체론 외나 서양이나 똑같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80년대 정부가 보기에 80년대 봐요. 근대화 정책 펴고 있어서 이거에 반대했고 특히 조선 책략 유포에 반대해서 2만 손을 중심으로 영남 지방에서 10,000명이 상소 올립니다. 90년대 가면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 개화 정책과 위정 척사가 또 갈등이 있을 때 자, 또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이죠. 이모년에 90군대가 난을 일으켰어. 이게 이모군란. 연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90군대에 대한 차별인데 여기에 도시 빈민들까지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90군대들이 봉기했습니다. 장안에 민씨 세력들 다 죽이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자, 흥선대원군이 잠시 재집권을 해요. 그런데 자, 민씨 쪽이 청한테 도움을 청해. 그래서 결국 청이 군대를 파병했고 이모군란은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자, 이모군란의 자, 책임자로 보고 흥선대원군을 청나라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는 계기가 됐어요. 자, 결과 청이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게 됐고요. 그래서 청과 이조약 꼭 기억하십시오. 조청, 상민, 수로 무역장정. 여기서 청상인들이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내지 통사권. 자, 좀 전에 부산, 원산, 인천 이 조약 기억나시고요. 잠깐 같이 볼까요? 다시 앞에 요거 조일, 수호, 조규가 강화도 조약이었어. 그리고 조일, 수호, 조규 프로그에서는 자, 사방 심리 안에서만 무역할 수 있고 이런 무역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류지 무역이라고 있잖아요. 거류지 무역. 근데 이제 여기서는 1번이 이제 일본의 거류지 무역을 깨고 청이 직접 아무 데서나 내지에서 무역할 수 있는 이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 내지 통상권을 다른 나라가 요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임오군란에서 일본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배상금 지불해줬고 특히 일본 공사관 주변에 일본군 여러분 군대 하나 써면서 일본 군대 주들을 허용해주고 그리고 무슨 조일 수호 조교 부록에 속편을 맺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갑신정변이죠. 자, 이제 개화사상은 둘로 나뉘어져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지는데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사건이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란, 이게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배경은 민지세력, 이들이 이제 온건개화파였었죠. 이들이 자, 급진개화파를 탄압하는 분위기였고요. 또한 청하고 프랑스가 전쟁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선에 들어온 청군이 자, 이쪽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일본 공사의 도움을 받고 바로 일으킨 사건이 갑진정변입니다. 자, 우체국 문 여는 날, 즉 이 당시에 우정부라 불렀죠. 자, 이때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들이 김옥균, 박용호, 홍영시, 서강범이 일으켰고요. 자, 개화당 정부를 구성했고 14개 개혁안을 얘기했지만 결국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동안 끝난 사건입니다. 어쨌든 개혁안 보세요. 청에 대한 4대 폐지, 입헌군주제 실시, 인민평등권, 지조법이란 조세개혁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재발, 재정을 자, 일어나 한 군데서 걷자. 어디에서? 호주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송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고요.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에요. 조선에서 양국군 철수. 만일 다시 군대에 파병할 시 서로 조절한다. 이런 게 여러분 갑진정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와 함께 우리가 한번 빠르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세요.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넘어가고요. 갑진정벽 볼까요? 급진계합파가 주도했어. 자, 삼정이정청 네가 여기서 나오면 아니 되지. 자, 아니고요. 90군데는 임어군란이고 우중국 개국 축하식 파티. 사회주의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사회주의는 나중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실전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2019년 수능에서 병인박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강화도, 즉 병인양요. 그 다음에 전국의 척합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뭐야? 신미양요지. 요 정도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자, 사건 순서 큰 틀 하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